영화라는 문화 어떠세요? 이준익 감독, 강하늘, 박정민 주연의 영화 동주 탐구해보겠습니다. 영화 동주의 주 내용입니다. 平沼東中総村向けつまり孫文義の軍事活動に関わったのか 1943년 일본의 형무소에서 윤동주가 신문을 받습니다. 何のことか 8년 전 그는 친하게 지내면서 경쟁심을 가졌던 사촌 송몽규와 한 집에 살며 글을 쓰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같은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일제의 억압을 받게 되죠. 동주는 시를 통해, 몽규는 학생운동을 통해 저항하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 주된 스토리들을 가진 영화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동주에 대한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동주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였던 윤동주와 송몽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절 자신의 뜻을 담은 시를 쓰며 저항했지만 일제의 고문으로 젊은 나이에 요절한 독립운동가죠. 그리고 그의 사촌이자 벗이었던 송몽규 열사는 학생운동에 참여하다가 윤동주 시인에 이어 일본 형무소에서 옥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동주에서는 송몽규 열사의 이야기를 부과하면서 드라마적으로 더 풍부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었죠. 영화에서 동주와 몽규는 절친한 사이이면서 경쟁을 한 흔히 말하는 선의의 라이벌과 같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자라며 함께 공부를 하는 등 우정과 우애가 깊은데요. 이 신춘문예에 당선됐다고 난리 났어. 그러나 몽규는 동주보다 먼저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각자 원하던 대학도 몽규만 합격하는 등 한편으로 동주는 몽규에게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동주는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하며 신념을 절대 바꾸지 않은 인물입니다. 네가 문과에 가겠다는 거니 글쟁이 되겠다는 거 아니야? 씨는 의사가 돼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의대 진학을 원하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시인이 되고요.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장면도 종종 나타나죠. 시는 가급적 빼라. 인민을 나약한 감성주의자로 만드는 거이 문화가 이라. 시도 자기 생각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아. 문학을 도구로밖에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종반부에는 독립운동 혐의를 과장하여 쓴 자백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선택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만 한 게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하겠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성격은 많이 달랐는데요. 어려서부터 활발한 성격이었던 몽규는 독립운동을 지휘하고 조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혁명이다. 동주는 투쟁에 참여하지는 않되 저항시를 쓰는 행동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지만 두 행위는 공통적으로 독립운동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에서 독립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힘을 쓸 수 있는가를 영화에 담아내는 것을 통해 두 독립운동가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동주를 연출한 이준익 감독은 많지 않은 스크린 수로 국내 12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왕의 남자를 통해 당시 국내 관객 수 흥행 1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작품은 비교적 소소한 느낌의 영화인 라디오스타를 연출하고 이후 동주는 아예 5억 원밖에 안 되는 저예산 제작과 절제된 홍보를 했음에도 평가와 흥행에서 모두 성공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동주의 큰 연출 특징 중 하나가 흑백 촬영이라는 점이죠. 흑백 영화로 제작하면서 당시의 먹먹한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흑백 화면에 불을 비출 때나 문의 위치와 모양,
모여있는 사람들의 자리와 왜요? 본부가 도쿄 사립대 학생들 많이 괴롭혀서요. 작은 먼지가 날리는 부분까지 미학적으로 연출이 되었는데요. 내 마음의 바다. 또한 골목이나 실내, 창밖의 모습과 자연을 배경으로 한 풍경은 수목화로 그려낸 듯한 짙은 미학성과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인물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연출은 어느 인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거나 특정 인물만 선명하게 촬영하는 기법에서도 나타나고요. 쇼트에 빈 공간을 많이 남겨놓은 연출로 공허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시를 낭독하는 장면도 상당히 서정적이죠. 시를 낭독할 때 카메라의 움직임과 이동하는 컷들로 다양한 장면을 비추는데요. 황혼이 짙어지는 길목에서 하루 종일 시들은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땅거미 옮겨지는 발자취 소리.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어느 왕주의 유물이길 이다지도 욕될까? 마치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장면들은 동주가 일제강점기 속에서 느낀 부끄러움을 참여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무척이나 서정적인 연출입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동주에서 윤동주 시인을 연기한 인물은 강하늘, 송몽규 열사를 연기한 인물은 박정민 씨죠. 윤동주 시인이 받는 높은 평가에 비해 동주 이전까지 윤동주 시인을 스크린에서 연기한 배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강하늘 씨는 품행이 좋은 학생의 이미지, 人間の感情の中で活発ではない部分、価値が切り捨てられた部分をそう着させているのだと思います。 주변의 마찰에도 자신의 주장을 지키는 사람의 이미지, 문학을 이용해서 예술을 팔아서 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누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시를 쓰며 일제에 저항하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이미지를 정서 있게 연기하며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대학 생활은 할 만합니다. 송몽규 열사는 영화 개봉 전까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인물이었죠. 박정민 씨는 송몽규 열사가 가졌던 성격을 보는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43년 1월 20일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리더십 있는 모습과 호주군인 6인이를 탈환했고 5월 30일 미 해군이 일본 함대를 물리치고 아츠 섬을 점령해서 제국주의 일본에 저항하는 성격 있는 모습처럼 송몽규의 이미지를 훌륭히 해석해냈습니다. 우등상장 김남현, 연희전문학교장 윤치. 정이라고 주시나 말지.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괴로워서 내래 소명을 한다. 제가 생각한 영화 동주의 3요소는 연출, 각본, 연기이고요. 끝으로 저의 취향평입니다. 녹이 낀 거울을 닦아주신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열사,